책을 읽을 때 한 작가의 데뷔작서부터 쭉 사가지고 순서대로 본다. 어느 부분을 보시면서 작가의 고민이 좀 필요하구나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세상 이야기 작품에 투사해서 하는 건데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걸 목격한다기보다 그들의 어떤 발전 과정 작가로서 그들 개인사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어떻게 변화를 겪어왔나 이걸 목격하고 싶어서 했단 말이에요. 창작자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만화가 뿐만 아니라 약간 문화적인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창의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독자, 훌륭한 관객, 훌륭한 시청자가 먼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즐기다 보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저절로 떠오르게 되니까 먼저 자기의 구호를 만들고 거기에 움직인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중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잊지 않고 챙겨가면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학생이신 분들 손 한번. 예. 그러면 여기 세종사이버대 이 학과 학생이신 분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특강이라서 오신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36일 정도 남극에 있다 와가지고요. 지금 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웹툰 특화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많은 작가들이 웹툰에 대해서 아직도 공부 중에 있고요. 연구 중에 있고 탐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작업은 실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바대로 창작을 하고 내가 즐거운 방향으로 창작을 하면 그것으로 한 작품이 완성이 되지만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발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 10년 정도밖에 안 된 특히 극, 만화, 웹툰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작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실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윤태호라는 사람은 이렇게 창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웹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창작 역사 과정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히 다르지 않고 매우 비슷하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저 사람은 만화가 생활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목격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69년도 전라도 광주 출생이고요. 88년도에 대학 떨어진 걸 기념해서 만화를 그리러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신문에 만화를 그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만화가라는 꿈을 갖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만화가라는 것은 TV에도 나오고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인기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디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화라는 건 매우 좋아했지만 그냥 대학이라는 건 가야 됐고 그래서 입시 미술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50번 정도의 미술대회랄지 이런 거 다니면서 거의 미술 특기생 같이 살아오다가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하고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미술 교육과를 시험을 쳤다가 그 실기 비율이 9%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렬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리러 88년도에 올라와서 만화 학원이라는 데를 다니다가 허영만 선생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갈 때 약간의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재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만화학원 다닐 때 같이 그 생전 처음 본 종손집 형님 하숙집에 얹혀 살았었는데, 그 형님이 자꾸 이제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좀 화가 나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노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마아파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허영만 선생님 화실이 음마아파트에 있어가지고 우연찮게도 음마아파트에 있어서 그곳을 이제 허영만 선생님 화실을 가게 됐죠. 이제 문화생 들어가려고 했는데 허영만 선생님이 뒤에 안 거지만 이제 자리가 있으면 사람을 받고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안 받고, 아무리 재주가 있더라도 그때 허영만 선생님이 이제 불교 신자셔가지고 사람의 인연을 좀 중요하게 여기셨던 때라서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먼저 온 사람 위주로 봤던 시절이어서 약 2번 정도 퇴짜를 맞고서 그 뒤에 자리가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3년도에 25살 때 데뷔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화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캐릭터 인물 머리 같은 거 먹칠하는 걸로 1년 정도를 배우게 되고요. 왜 1년 정도를 배워야 되냐면, 그때는 이제 종이에다가 펜촉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지금처럼 컴퓨터상에서 그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1년 정도 그 머리 먹칠 같은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펜촉으로 그림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펜촉으로 왜 1년씩이나 연습을 해야 되냐면, 펜촉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서 선을 이렇게 긋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옆으로 긋게 되면 이렇게 튕기죠, 펜촉이. 그래서 굉장히 펜촉에 익숙해지는데 한 1년 정도, 그 펜촉 도구를 연마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저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한 번 그리고 그 그림이 틀리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컴퓨터로 그리면 뒤로 돌아가는 몇 번의 버튼 작업을 통해서 뒤로 돌아갈 수 있지만, 종이에다 그리는 것은 일필휘지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마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약 5년 정도 그 인물을 제외한 모든 걸 그리는 배경이라는 걸 그리게 되죠. 자동차랄지 건물, 이런 실내 공간, 카메라, 자동차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는데, 그 시간으로 한 5년 정도, 6년 정도를 보내게 되면 이제 사람 몸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진급해가지고 사람 몸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마스크는 또 따로 그려요. 왜냐하면 그 만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람 몸보다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의 한 60~70%가 그림에서 사람 표정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그리는 사람은 그 화실에서 가장 실력이 있거나 제일 오래된 사람, 고참이 그리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이 끝나야지 이제 10년쯤 지나서 데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밑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만화에 있어서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데생이라는 걸 배워야 비로소 이제 작가로서 자기 작품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20살짜리가 30살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때 30살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20살 때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같은 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 아이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너도 나와라 해서 이제 그 서울에 하숙을 하고 있던 저희 반 반장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애들만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감에 이제 치를 떨면서 이제 저는 피부가 나빠서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군대를 다녀오면 나는 작가가 돼 있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25살에 데뷔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실력이 있어야 데뷔를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배워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서는 허영만 선생님이 그림을 다 그리시기 때문에, 데생을 다 하시기 때문에
펜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마스크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지만 데생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화를 한다는 건 데생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데생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고 호흡과 스토리를 받아서 그것을 글로만 된 스토리를 받아서 그림으로 구현을 하는 것은 데생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데생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 그 화실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다 배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 더 있다가는 난 그냥 뭐 좋은 문화생, 성실했던 문화생 정도로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나 들어가고 싶었던 화실이었지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